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신진희입니다. 오늘은 황혼 이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황혼 이혼은 이제 흔히 결혼 생활을 15년 이상 유지해온 중년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장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한 황혼 이혼 부부는 일반적인 젊은 부부와는 다르게 위자료나 양육권이 아닌 경제적인 재산 분할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노년기를 앞뒀기 때문에 이혼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처할 수 있으니까 재산 분할이 가장 관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게 일본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네. 1990년대 일본에서는 남편이 퇴직금을 받은 뒤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급증해서 사회 문제로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고 하네요. 일밖에 모르던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은퇴 후 집에 있게 되자 스트레스를 받은 아내들이 우울증, 불면증, 위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황혼 이혼 많은 분들이 참고 안 하고 계시는데요.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또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황혼 이혼이랑 비슷한 말이 있는데 바로 가오카오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 가오카오가 대학 입학 시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면 이혼율이 올라가는가 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이혼? 네, 그런 거죠. 중국의 경우 보통 6월에 대입 시험을 치르는데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혼 신청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혼 등기소 접수 건수가 이전보다 약 20% 정도 증가해서 이혼 성수기로 불린다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빠른 자유를 원하는 것 같네요. 그렇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자녀의 군제대나 결혼 등으로 이혼 시점을 늦추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세계 최고령 황혼 이혼이라 불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98세 부부의 이혼입니다. 2009년 영국에서 100세를 2년 앞둔 부부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황혼 이혼을 선택을 했는데요. 72년에 재혼한 두 사람은 36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갔지만 안타깝게 100년 해로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36년도 대단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뭐 방법이나 절차가 다르거나 특별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황혼이혼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황혼이혼의 경우 서로의 불만이나 성격 차이가 만성이 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또한 상대 배우자의 잘못이 있었어도 사실 그 기간이 워낙 오래되었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황혼 이혼하는 경우에 이제 재산 분할이 문제인데요. 재산 분할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같이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일방이 이제 다른 일방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거, 조론이랑 이혼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조론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거하지 않고 따로 지내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남남처럼 지내더라도 이제 법률적으로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그 부부 간의 부양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절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 이런 것들이 가정 불화의 시초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시댁과의 갈등 이혼 사유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장서 갈등, 고부 갈등 사유는 이제 제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재판 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명절 이혼 소송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에게 유책 사유가 있지 않다면은 재판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네, 배우자나 장모 혹은 시어머니의 유책 사유가 혼인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 이혼을 고려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단순히 명절 때 일어난 갈등 때문에 생긴 이혼이라기보다는 그간 쌓여온 갈등이 이제 명절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사실 한두 번의 갈등으로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죠. 평소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시댁이나 처가
가족들로부터 비하 발언 등을 듣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 고부 갈등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까지 갈 경우 입증할 증거들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 명절 이혼에 대해서 신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저희가 맨날 사건 얘기하다 보면 증거 싸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아, 돼가지고 사실 가족끼리 있었던 일들을 네. 토대로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막 녹음을 한다거나 맞아. 이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 사건 이후에 배우자에게 문자로 이런 네.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느꼈다라는 걸 좀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정말 푸근한 명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통이 돼서 이혼까지 생각하는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명절 때는 가족들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또 황혼 이혼, 명절 이혼 이런 말들이 없어질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